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쓰기의 케이트입니다. 저는 유튜브 하는 거 사실 되게 저 자신을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감이나 어떤 자존감의 좀 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실패도 했었고 좌절도 맛봤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하면서 조금씩 저희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래 소소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내가 확실히 안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읽은 부분들은 다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줄쳐놨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동기부여도 굉장히 되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5장 가능성 38페이지.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품은 두려움은 내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다. 두려움에 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반대로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초조함을 뒤로하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닥터 필이 자주 하는 말처럼 먼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두려움에 도전하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꿀 시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겁이 났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 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에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42페이지. 대부분의 여성은 소녀 시절부터 칭찬을 사양해야 한다고 배운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대신 수면 아래에 숨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처지에 머무르려 한다. 운전석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조수석에 앉는 것으로 타협한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이 성인이 되면 자신이 바라는 빛을 가린다.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최고의 나를 세상에 내놓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항상 위협을 느낀다. 당신이 숨어 있건 빛나건 상관없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다. 우리는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당신은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44페이지. 1989년에 나는 게리 주커브의 영혼의 의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의도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원인이 되어 결과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원인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한 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듯 매우 깊고 오묘한 원리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에 책임을 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품은 모든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절이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모든 선택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종종 그 결과가 내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의도의 원칙을 알고 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는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건만 실제로는 남들을 위해 그 일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길을 했을 따름이었다. 나는 의도의 원칙을 알고 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그 상황이 만들어진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을 하려는 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삶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거에 한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무엇보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진실한 의도는 종종 그늘에 숨어 있음을 나는 배웠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의 의도가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을 낳은 것일까? 내가 의도를 바꾼다면 나는 어떠한 결과를 창조하게 될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의도한 바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150페이지.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가장 깊은 소망을 유보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과 이야기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우일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며 상황을 합리화하기는 아주 쉽다. 나도 당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에는 엄청난 시간이 든다. 하지만 충만함이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킨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력을 앗아간다. 결국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당신은 우울해지며 화가 나게 된다. 당신은 그 길에서 하루도 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시작된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고 이제껏 무시해왔던 내면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바깥 일이 매우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한다. 내면의 본질적 영혼이 이끄는 곳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다. 161페이지. 시간은 덧없이 짧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뚜렷이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낡은 나로부터 계속 자라나서 가능한 한 최고의 인생으로 진화하는 것. 확신하건대 그러한 과정을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뒤따른다. 그러한 노력이 부나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로 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후회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욱 긴밀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상해주지는 못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라나오고 또 자라나와 우리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자칫 놓쳤을 수도 있는 내면의 속삭임, 자신의 소명으로 향하라고 촉구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제껏 만난 것 중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누구의 말과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찾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살아서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심지어 당신마저도 그 그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 열심히 인생의 계획을 짜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주의 흐름과 에너지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그 힘에 계획을 맡기자.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이 스스로 걸작으로 태어나게끔 하자. 꿈은 크게 꾸자. 아주 크게 꾸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당신보다 더 큰 그 힘의 존재에 모든 것을 오롯이 맡겨보자. 저도 오랫동안 저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그 친구가 SNS 상에 자기 사는 모습을 올렸는데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바라던 그런 모습. 그 자리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특별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평범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평범함을 계속해서 선택해왔고 그 친구는 자신의 특별함을 믿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 다르구나 우리. 그걸 인정했어요. 결과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인정하고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거에 집중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다고 이 전 영상에 대해 있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사니까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저도 즐겁게 영상을 계속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를 좀 하는데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세련된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